나르시시스트가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은 누굴까요?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입니다. 최근 이 나르시시스트 연구가 심리학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괴적인 나르시시즘의 유형이라는 책을 쓴 미국의 유명한 나르시시즘 전문가 니나 브라운은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내는 정서전이에 특히나 더 취약한 사람이 있다. 나르시시스트들의 부정적인 감정에 쉽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바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무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연관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람, 행동에 담겨져 있는 비언어적인 감정 표현을 읽어내거나 음성과 몸짓으로 의사소통하는 데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나르시시스트의 감정을 아주 잘 파악할 만큼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쉽게 휘둘린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굉장히 공감 능력이 뛰어난 편인데 내 주변에 나르시시스트가 있다. 그렇다면 내가 나르시시스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들의 잘못된 사상에 오히려 잘 그리고 용이하게 물들어서 마찬가지의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기가 쉽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적인 성격이 형성되는 가장 큰 요인은 뭘까요? 바로 부모입니다. 아직까지 나르시시스트의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는 연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후천적인 양육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대부분 연구자들의 생각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의 심리학자 에디 브루멜만 교수가 부모의 과한 칭찬이 아이를 나르시시즘에 빠뜨린다는 연구로 학계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작은 일을 했는데도 과하게 칭찬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일반적으로 받는 칭찬이 크기 10이라면 이런 과한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크게 100의 칭찬이 늘 필요합니다. 100 정도는 받아야 칭찬이지 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후에 주위 사람이 10밖에 칭찬을 안 해주면 그걸 100으로 만들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있죠. 바로 주변을 마이너스 90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를 나르시시스트로 키우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적절한 칭찬을 적당한 양만큼 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 비교에 의한 칭찬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네가 이런 좋은 점수를 받아서 엄마가 행복하구나 라는 건 좋은 칭찬입니다. 하지만 네가 누구를 이번에 등수에서 이겼기 때문에 엄마가 너무 행복하다 라는 건 나쁜 칭찬에 가깝겠죠. 과도한 칭찬, 비교에 의한 칭찬에 골몰한 부모가 아이를 나르시시스트로 만들어서 성인이 돼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하고만 만나게 되고 멍청한 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친구들만 자기 옆에 두는 그런 바보 같은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배울 점 있는 사람은 끌어내리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우리 아이를 나르시시스트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셔야 되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부끄러움, 수치심,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제대로 느끼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겁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런 감정을 느낄 때마다 부모가 약한 녀석, 멍청한 놈, 모자란 놈이라고 질책을 하면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었거든요. 부정적 감정도 제대로 느끼게 해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잘못된 칭찬, 잘못된 비교, 그리고 적절하게 표시되어야 할 감정을 그저 수치심만 느끼게 만들었을 때 그릇된 칭찬과 못난 놈이라는 비아냥이 섞여서 만들어지는 게 나르시시스트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고난 것은 아니라서 변화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태어나서 20년 이내에 형성된 것은 고치는데 2배, 3배, 4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이런 나르시시스트적인 성향을 보인다면 부모가 빨리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지금 그런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멈추고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남이 가지면 내가 못 가지는 제로섬 게임이 결코 아닙니다. 충분히 윈윈할 수 있고요. 오히려 파일을 넓혀서 윈윈하는 그런 사회와 조직이 훨씬 더 발전한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사회의 다양한 조직과 그룹의 리더들께도 꼭 알려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회사의 사장님, 기업의 회장님이 우리 기업에 하는 일이 남의 것을 빼앗아야 얻을 수 있는 제로섬 게임이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면 당장의 경쟁력을 올릴 수 있지만 나중에는 공멸하게 됩니다. 왜냐? 내 조직에 나르시시스트만 우글거리게 될 테니까요.
정해진 피자를 잘하고 능력 있는 자에게만 주겠다라고 하면서 제로섬 게임을 계속해서 구성원들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은 좋은 리더가 결코 아닙니다. 파이 자체를 키우는 게 좋은 리더라는 걸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나와 피할 수 없는 업무적 관계로 얽힌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그 사람과 완전히 대립된 생각을 가지는 전혀 다른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의견에 반대되는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서 일종의 심리적인 물타기를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견딜 수 있고 내가 그릇된 생각이나 그릇된 욕망에 공감할 수 있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겠죠. 가치관이 다양한 사람을 만나야만 특정 성향이 있는 사람에게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